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월 22일 오늘이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간만에 2% 넘는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부터 보시면은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95%, 특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31% 하락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우가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05가 그렇네요.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로 연초 돌아섰고 이후로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은 여전히 4%, 나스닥은 그래도 9.8%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 시장이 되게 강했었는데 유럽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네, 유럽 쪽도 보시면 약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마이너스 0.46, 유럽 스탁스 600 마이너스 0.2%, 프랑스 마이너스 0.4%, 독일 마이너스 0.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정도로 하락을 한 거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어제도 10년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14bp 오르면서 3.95, 그리고 2년물도 또 11bp 빠르게 오르면서 4.73 이렇게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약간 다시 올라오면서 104.1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 어제 약간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6. 그리고 천연가스 어제 또한 9%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또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2.1달러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4,3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24,000달러에서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이렇게 10년물이 벌써 3.95 예. 나갔네요. 맞습니다. 이 보통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 조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금리가 빠져도 이제 주가는 못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이제 노 랜딩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고요. 금리가 이런 수준이면 우리 최상무님이 아침에 3%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지금 그래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기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3.95까지 갔군요. 네, 그리고 어제 섹터별로도 잠깐 보시면 11개의 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유소비재 업종이 마이너스 3.3%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IT라든지 뭐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2% 정도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이런 섹터들은 약밥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전 섹터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빅테크들도 많이 빠졌겠어요, 보니까. 네, 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한 3.4%,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3%,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어제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 쪽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섹터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금융주가 또 약세를 보였는데 JP모건이 마이너스 1.8%,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다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잘 버텨주다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5% 빠졌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연초 이후로 지금 60%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조정 차원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면 테슬라가 주가가 200불이 넘어가면서 PER이 거의 이제 47배, 뭐 6배까지 오른 걸로 봤는데 어제 5% 빠져서 이제 46배. 네, 요 부분이 PER이 개선이 되려면 이게 그로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또 높게 나오든지 아니면 금리가 빠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어제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전체 지수가 한 3%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3.4%, TSMC도 마이너스 2.7%, AMD 마이너스 2.2%,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4% 이렇게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시작할 때는 잘 버티고 있더니 마이너스 2.4% 수준으로 이래 빠졌네요. 그동안에 또 리오프닝도 강했었는데 리오프닝은 어땠습니까? 네, 카니발 마이너스 1.4%, 델타항공 마이너스 3.3%,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2.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0.6% 기록을 했습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그래도 뭐 필수 소비자 쪽은 좀 잘 어제 버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월마트가 어제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6%로 마감을 했고 이외에 뭐 P&G나 코카콜라 약간 약보합 그리고 코스트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어제 대체로 한 1% 정도씩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자동차 쪽 보시면 GM이 마이너스 한 4.7%, 포드가 마이너스 5.4%, 루시드가 마이너스 9.4%, 리비안 마이너스 5.6%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자동차 쪽도 일제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경기 소비자랑 그리고 성장주에는 영향을 좀 확실히 주는 것 같고 에너지 쪽은 그냥 혼조세였네요, 보니. 네, 어제 유가가 약간 약보합 정도를 한 0.5% 정도 빠졌는데요. 엑소모빌 한 마이너스 0.1%, 쉐브론과 옥시덴탈 다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오지만 한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어제 시장이 빠져서 그런지 52주 신고가로 지금 올라온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쉬랑 인가솔랜드 이렇게 두 종목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허쉬는 초콜릿 허쉬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필수 소비재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 소비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초콜릿을 좋아해서 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 있나 봅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초콜릿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거 같고요. 어제 뭐 특별히 나온 그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해주는 제조 PMI와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일단 발표치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PMI가 47.8, 컨센서스가 47.1, 지난달이 46.9인데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50.5로 50을 넘어섰습니다. 컨센서스가 47.5였고요. 지난달이 46.8이었는데 그래서 더 높게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최로 상무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 400만 건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왔고요. 지난달보다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 전월에 이제 46.8이 나왔는데 50이 넘어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50을 넘었습니다. 이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제 뭐 발표된 지표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400만 건 나왔고요. 지난달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2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진 1번은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추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같이 나눠졌는데요. 예. 그래서 MOM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7%, YY로 보면은 마이너스 37%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평균 가격이 35만 9천 달러 기록을 하면서 YY로는 1.3%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 판매 건수 추이를 보시면 서부 지역에서 지난해 1월 달에 125만 건이 나왔는데 올해 1월 달에는 72만 건으로 감소를 했고요. 또 이 사진 1번에 이 글씨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사우스거든요. 남부 쪽에서는 지난해 1월 달에 287만 건인데 네, 올해 1월 달에 182만 건으로 나오면서 약간 하락폭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서부 지역에서도 지난 1월 달에 144만 건, 올해 1월 달은 96만 건, 그리고 노스이스트 북동부 쪽에서도 지난해 1월 달에 78만 건 정도였는데 올해 1월 달에는 50만 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YY로 전체적으로 보면 37% 감소를 했습니다. YOY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진 1번 그림으로만 봐도 2022년 월 초부터 그냥 계속 이 추세가 네. 계속 하향 추세로 쭉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있네요.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사진 2번은 이 기존 주택 판매의 가격대 별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100만 불 이상의 주택들은 전년 대비 40% 감소를 했고요. 또 75만 불에서 한 100만 불 정도는 한 35% YY로 감소를 했고, 또 아래에 보시면 한 10만 불에서 한 25만 불 내의 뭐 주택들도 거의 YY로 35% 정도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비싼 주택들 그리고 뭐 중간 가격들 이런 쪽에서도 다 전년 대비 판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굉장히 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그 뭐 주요 원인은 모기지 금리 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약간씩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6% 초반대까지 갔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 6.3, 6.4 이렇게까지 살짝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6%대면 미국 사람들도 네. 전부 다 이제 30년 만기 이렇게 장기 모기지로 집을 사다 보니까 네. 내 돈보다는 거의 뭐 80%를 모기지로 사면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3억이고 그죠? 예. 13억에 80% 그러면 10억 정도를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10억에 대한 6.3%란 말이죠. 네. 그럼 6%만 하더라도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10억에 6%면 6천만 원이에요. 네. 6천이면 한 달에 500씩 내야 되는데, 야, 한 달에 500씩 내면서 집을 사기가 참 부담스럽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3%면 300만 원, 그러면 월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200 정도면 미국에 7만 불 정도 하잖아요. 그죠? 1인당 네. 국민소득이.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1인당 국민소득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을 해서 한 14, 15만 불이면 그 정도면 이제 모기지 내고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을 수가 있는데 월 200만 원이랑 월 500만 원은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안 팔리는 게 당연하겠네요. 보니까. 예, 뭐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사에서도 같이 보니까요. 네.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래서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메타버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었던 이제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월 12달러 정도 되는 구독 서비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도 구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제 SNS에서 계정 보호를 하고 그리고 사칭 계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의 이 베리파이드 인증 되는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제시 이후에 계정에다가 메타가 인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파란색 배지를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위터에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트위터 블루라고 해서 월 구독료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아마존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CEO인 앤디 제시가 5월 1일부터는 적어도 주에 3번 정도는 출근을 해라. 백투오피스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테크 워커 해서 기술직 근로자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 고려해달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선호한다. 원격 업무를 해도 여전히 효율적인데 사무실 복귀를 하면 직원들의 워라밸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뭐 장애인들이나 집에 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4,0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슬랙이라고 하는 SNS 채널에 뭐 가입을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슬랙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일단 슬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게으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루다 뭐 이런 건데 이 네이버에 슬랙을 쳐보니까 또 SNS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슬랙이라는 SNS 채널이 있어서 네. 또 직원들끼리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그 안에서 약간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회사 출근에 대한 불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또 테슬라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최근에 계속 좀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차 가격보다 테슬라 차량을 사는 게 좀 저렴하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IRA 법안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신차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일단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가 54,990달러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가 58,990달러이고요. 모델 3 RWD가 42,990달러, 모델 3 퍼포먼스가 53,990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의 이 기본 모델이 42,990달러인데 IRA, 제가 잘못 썼네요. IRA인데요. 7,500달러 이렇게 좀 지원금 받고 하면 실제 구입 가격이 한 45,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 평균 가격보다 12,500달러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IRA 이제 법안 보조금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법안 보조금 받고 하면은 평균 신차 가격보다도 12,500달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신차 평균 가격은 그 내연기관 차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한 네, 다 포함한 신차 겁니다. 가격보다. 저는 미국에서 신차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신차 전체 평균 가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차 전체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모델 3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보다 싸지는 단계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니까 GM, 포드 주가가 한 5%씩 빠질만도 하네요. 보니까 미국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차는 미국의 GM하고 포드, 이 차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전체 평균보다 이제 테슬라가 오히려 신차 가격이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진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GM하고 포드겠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중국 2월 13일부터 19일 주간 차량 판매 대수가 5,913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7,000대,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 8,600대 정도 팔렸었는데 13일부터 19일 한 주 동안 5,900대 팔리면서 약간 좀 판매 대수가 저조했다. 그러면서 약간 그 중국 쪽에서 수요 둔화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노이즈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중국 ADR 주식들 이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4.9%, 징동닷컴 마이너스 11%, 핀두어두어 마이너스 9.5%, 텐센트나 빌리빌리 일제히 하락을 했고, 또 중국의 전기차들 니오가 마이너스 1.57%, 샤오펑 마이너스 3.26%, 비아디 마이너스 1.7%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개별 펀더멘탈이 다 다른데 테슬라도 5% 빠지고 GM, 포드, 루시드 이런 거 전부 다 빠진 거 보면 역시나 금리에 대한 할인율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리튬 요즘 되게 말이 많은데 어제 많이 빠졌네요. 어제 일단 미국의 리튬 업체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엘버말이 마이너스 6.2%, 또 LTHM 리벤트가 마이너스 한 3.4%, 그리고 PLL인데 리트 몬트 리튬 마이너스 1.4%, 리튬 아메리카 마이너스 4.2%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CATL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탄산 리튬 가격을 미터톤당 약 20만 위안으로 가격을 인하를 했거든요. 절반 조금 더 넘게 깎았는데 그런 영향에 따라서 미국의 리튬 업체들이 또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내에서 이런 CATL 그 리튬 가격 인하 때문에 국내 회사들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CATL이 자기네들하고 전체 공급 계약에서 80% 이상을 자기네 제품을 쓰면 반값에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모두 다 영향을 네. 받았고 이게 뭐 치킨 게임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CATL은 뭐 이미 전 세계 이제 1등 회사가 돼버렸고 이제 막대한 그동안의 수익을 내면서 누적된 자본금도 있을 거고 이렇게 반값으로 후려쳐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면 네. 다른 업체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주가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한 3개 정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마트가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주가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7.3% 증가를 했고요. EPS는 1.71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의 이 휘발유를 제외한 동일 매장 매출이 8.3% 네.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샘스클럽이라고 하는 약간 코스트코 같은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또 마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휘발유를 제외한 동일 매장 매출이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US 부분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그리고 월마트 인터내셔널 매출이 전년 대비 2.2% 그리고 샘스클럽 매출이 전년 대비 11.3%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은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모습인데 가이던스 쪽 보시면은 연간 가이던스로 EPS를 5.9에서 6 정도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6.3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또 월마트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2%에서 2.5%를 전망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3.1%였습니다. 그래서 좀 가이던스가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 샘스클럽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5%인데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도 보시면은 샘스클럽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월마트는 약간 뭐 월마트도 잘 나오긴 했지만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부진으로 어제 장 초반에는 약간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재고가 뭐 줄지 않았는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재고가 56.58빌리언 전년 동기 대비 보시면 56.51빌리언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는 뭐 캐파 증설 같은 거에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미래에 이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월마트 같은 기업은 뭐 이미 거대한 그런 기업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팔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이제 꺾이지는 않았고 그죠? 네. 뭐 현금도 뭐 많이 있을 거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소비재를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전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다가 예, 그렇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난 게 그런 필수 소비재 쪽으로의 어제는 이제 방어적인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홈디포도 실적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홈디포 이 주택과 관련한 기업인데요. 어제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0.3% 증가를 했고 EPS는 3.3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EPS는 상회했고 매출액은 컨센을 하회하면서 약간 혼조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33.3%, 영업이익률은 13.3% 기록을 했고요. 실적이 19년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쪽의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0.3% 감소를 했고요. 소비자의 총 거래가 6% 감소를 했지만 거래당 매출은 $90 정도 나오면서 YY로 5.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줄었지만 가격을 인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품 재고가 24.9빌리언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 매출 성장률을 0% 그리고 EPS 성장률을 미드 싱글 디짓 중반 한 자릿수 중간 한 자릿수 정도를 전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률은 14.5%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그 보상, 이 컴pen세이션 등으로 인해서 좀 마진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코멘트로는 코로나 기간에 이 회사가 너무 좋았다.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서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자들의 주택 수요가 감소를 했고 또 do it yourself 뭐 이런 네. DIY 수요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거래도 워낙 적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률은 그냥 플랫 정도.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예. 그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 1번에서 사진 기존 네. 주택 판매 판매 건수가 네. 이 모기지 금리 영향을 받아서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죠? 홈디포에 대한 뭐 집을 새로 사서 이 이사를 가면서 또 집도 안에도 좀 고치고 그럴 건데 일단 코로나 때 do it yourself 하면서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로 가면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질만 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뭐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OP 마진이 여전히 14.5% 네. 예, 연간 가이드에서 줬다는 것 자체가 야 어떻게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14%. 좀 전에 이제 월마트가 3%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이었잖아요. 3.9%. 예, 그런 거에 비해 보면 홈디포도 참 대단한 회사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마감 이후에 코인베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4.8%, 현재 시간에서는 한 3% 정도 오르고는 있습니다. 일단 매출에 보시면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요. 또 EPS가 마이너스 2.46 나오면서 컨센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거래 매출이 322밀리언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구독 서비스 이쪽에서는 238밀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해서 전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45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43% 크게 감소를 했고요. 또 유저 수는 약 1.1억 명 정도 되면서 유저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FTX 파산 사태라든지 그 코인 쪽 시장에서 약간 이런 노이즈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면서 트레이딩 볼륨 자체가 좀 부진했고 매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일단 장 마감 후에 나왔고 컨퍼런스 콜을 아마 진행 중에 있을 텐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딩 볼륨이 73% 줄었고 유저 수가 24%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저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근데 거래 매출과 트레이딩 볼륨 70%씩 엄청나게 떨어졌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1년 사이에? 코인이 최고점이었을 땐 68,000불 정도 됐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지금 24,000불.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70% 이상 빠졌던 게 맞는데 고점 대비 한 75% 이상 빠졌는데 그게 1년 전 가격이 그렇게 높았었나 보네요. 아무튼 시간 외에서는 지금 네. 플러스 3%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 보니까 마이너스 1.5%. 다시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네. 1.5%. 저도 보고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분위기에서 시간에서 플러스를 나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 외 가격이 또 계속 변하다 보니까요. 그쵸. 제가 할 때는 플러스였는데도 보면서 플러스가 날 그 실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마이너스 한 1.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다른 기업들도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오르거나 빠지는 게 있나 쭉 봤더니 뭐 그런 거는 지금 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경제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네, 지표는 딱히 없지만 또 이번 주 핵심인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 전에 또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의사록에서
연준 의장들이 향후에 이 물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나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문재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